예, 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선택한 것은 레이저 토닝을 제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레이저 토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 레이저 토닝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저 토닝 많이 했다. 뭐 어디 병원 가서 레이저 토닝을 한다. 사실 레이저 토닝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시고 시술 받는 분도 많을 거예요. 레이저 토닝 하면 피부가 좀 밝아지지 않아? 남들 다 레이저 토닝 하는데 레이저 토닝 이게 좋은 건가?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레이저 토닝은 뭐냐면 엔디아그 큐 스위치라고 하는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낮춰서 얼굴에 시술하는 방식을 레이저 토닝이라고 해요. 사실 이 레이저 토닝이란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어였는데 우리나라에 재벌이란 단어가 영어 사전에 등재된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엔디아그 큐 스위치 로우 플루언스라는 게 에너지 덴시티라고 해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에너지로 하는 엔디아그 큐 스위치 트리트먼트 치료를 가지고 레이저 토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냥 레이저 토닝의 일반적인 단어가 돼서 굳어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레이저 토닝 한다 그러면 엔디아그 큐 스위치를 가지고 약한 에너지로 시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에 무슨 토닝, 알렉스 토닝, 피코 토닝, 토닝이 많죠. 이런 단어가 결국은 어떤 의미겠어요? 얼굴을 밝게 하는 시술이고 에너지를 낮춰서 약하게 시술하는 방식을 그냥 전반적으로 토닝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닝이 뭐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레이저 토닝 한다면 토닝은 뭐지? 왜냐면 의사들도 처음에 이 미용 시술에 어떤 입문하신 선생님들은 레이저 토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시술 레이저 토닝이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레이저 토닝 잘 모르고 할 때가 많고요. 왜 제가 레이저 토닝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보통 레이저 토닝 많이 해서 피부가 예민해진다. 우리가 레이저를 많이 하면 피부가 예민해진다, 민감해진다, 피부가 악화된다, 레이저 토닝, 레이저 시술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런 걸 다 어떤 그 레이저 시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닝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모든 시술을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프락셀이나 CO2 프락셀이나 오염약 프락셀 같은 걸 자주 하면 피부는 다 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서 이제 레이저 토닝 하면 어떻게 하면 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가, 이런 의견은 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어떤 선생님 의견은 이런데 저런 선생님 의견은 어떤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 의견이 이렇다는 거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레이저 토닝 10회 대 한 번, 20회 대 30번 대 몇 번 vs 대결 이런 거 해놓잖아요. 과연 그 내용상에서 정말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면서 레이저 토닝의 개념을 알리면서 얘기하는 게 한 개라도 있나? 제가 들어보면 한 개도 없어요. 일반인한테 어떤 내용 정보를 저런 식으로 전달해야 되나?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없고, 논문이나 어떤 걸 필요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만원짜리 레이저 토닝 100번 하는, 20번 하는 게 50만원짜리 토닝 한 번 하는 것도 50만원짜리 토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겠죠. 왜 그 토닝을 그렇게 많이 하면 문제가 되는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은 뭐냐면 지브라피쉬라고 하는 물고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걸 가지고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좀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0.3줄 per 제곱 센티미터 강도로, 즉 0.3에 3줄 플루언스로 쏜 거고 0.4, 0.9로 에너지가 점점점 높아지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쪽 보면 물고기가 처음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0.3으로 이쪽은 레이저를 쏘지 않은 거고요. 이쪽은 레이저를 쏜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0.3에 레이저를 쐈더니 어때요? 조금 남아있죠? 여기 있는 게 많이 부서지긴 하지만 멜란이 좀 남아있고요. 이쪽은 0.4로 쏠 때는 다 없어져요. 거의. 그 다음에 0.9로 쏘면 또 완전히 다 없어져요. 이 그림은 뭐냐면 뭘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가 특정한 세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멜라닌은 다 깨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굳이 아주 높은 에너지로 쏘지 않아도 멜라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엔디아그 큐 스위치로 이걸 처리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지브라 PC라고 하는 실험 대상군이 사람의 피부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지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또 다른 지브라 PC로 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무것도 안 한 거에서 에너지를 점점 높여서 썼어요. 0.9까지요. 똑같이 0.9를 쐈더니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있던 멜라닌 세포들이 얼마나 완전히 없어지는가를 확인했어요. 여기에 있던 멜라닌 세포들이 없어지는 거. 여기 보면 뭐예요?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 뭐냐면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에너지 세기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시 색깔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세서 높아진 애들은 그쪽 그 멜라닌 색깔을 만들어낸 세포들이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언급해요. 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세기 아주 약해도 돼요. 특정한 세기만 넘어가면 멜라닌 색소, 흔히 말하는 우리 얼굴에 기미나 잡티나 이런 거 색깔은 많이 없어져요. 하지만 에너지를 너무 약하게 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재발해요. 왜? 색소가 기능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금방 부활을 해요. 근데 에너지를 세게 쏘면 문제가 뭐예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높게 쏘면 그 멜라닌 색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률이, 그 색소의 기능이 없어지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멜라닌의 재발, 색소의 재발, 기미의 재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언급하는 논문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 피부에 얼마나 크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또 PPT에서는 사람 얼굴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이게 사람 피부예요. 사람 피부를 보면 우선 문점에 위에 각질층이 있겠고 표피가 있을 거고 진피가 있을 거고, 여기는 기저층이라고 하는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스케매틱하게 좀 간략해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기저층이라는 데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색깔이 다 끼어 있는 게 아니고 멜라닌 세포는 10개 중에 1개씩 끼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색깔을 위로 뿜어내면 여기 색깔이 생겨져요. 대부분 잡티라든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기미는 대부분 이 표피 위에 색깔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기미자 잡티예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종종 이 진피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오타양모반이라든지 기미 중에서 좀 믹스드된 악화된 여기에 기저층이 망가져갖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을 만들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치료가 어려운 진피형 기미, 진피형 색소성 기미. 그래서 진피에 있는 색소는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피와 표피의 차이가 뭔가, 우선 이 양쪽 그림을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러면 진피에는 우선 중요한 무슨 구조물이 있어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표피에는 혈관이 아예 없어요. 혈관이 없는 구조를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죠? 상피 구조라고 해요. 상피 조직이라고 해요. 상피 조직에 혈관이 없고 진피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나? 우선 표피에서 우리가 엔디하고 큐 스위치는 뭐예요? 메카니컬 데미지를 아쿠스틱 데미지라고 하죠. 두들겨서 부시는 색깔의 원리를 쓰는데, 여기에서 두들겨 깨면 이 색깔이 어디로 갈까요? 없어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두들긴다고 해서 이 찌끄레기가 남아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레이저 토닝을 이 두들겨 깨면 이게 왜 얼굴이 밝아지는가? 레이저 토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기저층하고 이 표피층 사이가 분리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뒤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이 표피층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색깔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피부 장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피부 장벽 하나가 없어지면 피부는 얼마나 손상을 받을까? 다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자외선이 그 다음에 비치는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고, 피부가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혈관이 없을 때 문제가 너무너무 손실이 크고, 그다음에 이 위를 다시 만드는데 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요 진피의 상부에 있는 혈관들이 에너지를 여기다 공급해서 이거에 새로운 피부를 만드는데 막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얘도 너무 많아지면 이 위가 상해요. 그래서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부가 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진피에 있는 거는 색깔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색깔을 두들겨서 깨면 이 찌끄레기는 남는데, 이 찌끄레기는 표피처럼 탈락해서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에 있는 데서 흔히 말하는 대식세포,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쑥 나와요. 모노사이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쑥 나와서 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대로 이 밑으로 쭉 내려서 배설돼요. 그러면 그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피형 색소는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면, 대식세포가 와서 잘게 쪼개진 조각을 먹고 빠져나갈 때 색소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 큰 멜라닌 덩어리를 먹고 나서 못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남아서 그대로 정지하고 있어서 시커멓게 보여요. 그걸 뭐라 하냐면 멜라노파지라고 해요. 그래서 멜라노파지가 정지하고 있을 때 멜라노파지가 먹고 있는 멜라닌을 다시 한번 깨주면 걔네들이 림프관으로 림파틱 베슬로 쉽게 배설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설을 쉽게 하는 방법, 더 잘게 쪼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뭐 선생님마다 다 노하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레이저 토닝을 계속하면 우선 첫 번째, 요게 색깔이 없어져요. 색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잘게 쪼개진 것들이 남아있다가 표피를 탈락을 시켜서 색깔이 없어지는 방법을 택하니까 각질층 하나가, 표피층 하나가 얇아지니까 피부는 계속 손상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저층에 레이저 토닝에 ND하고 Q 스위치가 맞게 되면 이 안에 색소를 머금고 있는 멜라닌 세포 안에 색깔이 점점점 좀 작아져요. 그래서 물감의 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간 요구돼요. 그 사이 동안 피부가 밝아져 있다고 느끼게 되고, 대신 이 화면에 표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내 피부를 보호하려고 이 색깔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자외선이 당연히 이 색깔에 걸려서 이 피부 밑이 보호받겠죠. 색깔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내 몸의 방어 기전이에요. 항산화 물질이 나와서 이 멜라닌을 가지고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항산화 물질이 나와서 내 밑에 피부가 노화되는 걸 막기 위한 방어 기전인데, 레이저 토닝을 계속 해갖고 이게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피부 밑은 더 손상받게 돼요. 되게 중요한 어떤 이론이고 어떤 의학 정보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밝아질 수 있으나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병원 어떻게 해요? 레이저 토닝은 뭐 20배, 30배 길게 받아야 되고 많이 받아야 된다. 짧게 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왜? 약하게 해서 두들겨서 얘를 탈락시키는 방법을 쓰니까. 그러다가 환자가 뭐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자주 못 와요. 그래갖고 장시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학 아카데미에서 올라오겠죠? 그럼 병원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가 계속 레이저 토닝을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더 악화된 거다. 왜 우리 의사 말을 안 듣냐라고 좀 앞뒤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그래야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학대에서 쫙 따라가면서 학대해서 볼까요? 학대해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멜라닌 세포가,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골지체라는 데서 이 멜라노즘이라고 가립을 막 만들어서 스테이지 1, 2, 3, 4까지 성장시켜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탁 뱉어내요. 그러면 기저층으로 색깔이 이 덴드라이트, 이 수초를 가지고 이 뭐 손가락 모양까지 생긴 거 가지고 수초라고 해요. 덴드라이트라고 하고요. 얘에서 가립층을 딱 만들어내면 기저층에 이 색깔이 떨어지고, 이 색깔이 떨어진 것들이 이제 뭐 가시층, 유구층이라고 하죠. 유구층으로 올라가고 가립층으로 올라가서 각질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ND하고 Q 스위치를 막 두들겨서 이 부분이 한번 탈락이 일어나면 밝아지는데, 그동안 피부 장벽 하나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피부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각질층이 완전히 위에 표피층이 날아가면 다시 만들어지는데 28일 동안의 기간이 요구돼요. 나이가 드신 분은 50일, 60일씩 올라가요.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너무너무 안 좋아질 거라는 거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레이저 토닝은 얘를 떨어뜨려 갖고 밝게 하는 거 말고도 여기 안을 두들겨서 요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색깔을 10개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포화 레벨로 색깔을 처리한다고 해요. 세포 안에 있는 서브셀룰러 레벨로 색깔을 처리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잘 안 하게 돼요. 얼굴이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자외선에 대해서 무방비로 얼굴이 피부가 바뀌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을 금방 일으키게 되고 더 시커멓게 더 악화시켜서 만든다는 거. 그 이유로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토닝을 정말 이제 안 하는 이유를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레이저 토닝을 자주 하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아까 말했듯이 두들기게 되면 표피층에 있는 표피가 탈락을 하면서 색깔이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노릴 수 있는 효과는 피부가 밝아졌다 말고 또 하나 노릴 수 있죠. 피부결이 조금 좋아졌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켜요. 왜? 피부 각질이 한번 다 쭉 탈락되니까. 하지만 그거는 토닝에 의해서 밝아진다기보다는 각질 탈락 때문에 각질에 묻어있는 멜라닌이 없어지니까 밝아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효과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피부는 계속 손상받게 돼요. 결국 진피가 리모델링 돼서 건강한 피부로 와야지만 이 과정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색깔이 생기는 과정들이 안 생기게 되는데, 결국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색깔만 탈락시키고 각질을 탈락시키고 표피를 탈락시켜서 피부를 손상시키게 하면 결국은 피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질의 주기는 며칠이에요? 턴오버는 28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탈락시키면 금방금방 다시 멜라닌 분비해서 뭐예요? 재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에너지를 레이저 토닝 하듯이 아주 약하게 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높게 쏘면 재발이 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 인터벌이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세게 처리하고 좀 길게 쏘면 예를 들어서 다시 만들어지는데 한 3개월, 4개월이 걸린다. 한쪽에서는 뭐 일주일, 2주 간격으로 하면 한 5번, 6번 하면 표피층이 탈락하면서 그걸 딱 멈추는 순간 한 달만 되면 재발한다. 내가 환자라면 전 강하게 하는 쪽을 하겠어요. 그래야지 피부 손상도 줄이고 피부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얼굴을 수십 번씩 토닝하는 방식은 피부를 진짜 많이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약하게 하기 때문에 피부에 큰 무리가 안 가고 예민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계속 두들기면 피부는 흔히 말하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레이저 토닝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마다 생각은 달라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고 페이닥터 봉직의사를 하면서 결국 깨달은 건 이거였으니까요. 결국은 답은 뭐라고요? 진피를 두껍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피부를 좋게 할 수 있고 긴 기간 동안 좋은 피부를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레이저 토닝을 너무 자주 하다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무리가 갔다라고 생각하면 텀을 확 벌리세요. 그리고 습도를 높게 형성하고 피부 재생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고, 토닝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피부는 돈 들이고 나빠지는 첫 번째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